클로징벨 라이브. 반갑습니다. 9월 18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예. 기분이 좋네요. 예예. 네네. 예예. 예. 기분이 좋은 이유가 있죠. 하루 쉬더니 날아갑니다. 지수가. 야, 3,450을 걷더니 넘고 있는. 예. 56이죠 지금. 3,456.44. 1.26%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강합니다. 1.36% 상승 857선까지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프닝 벨 할 때 10시까지는 지지부진하다가 한 0.3, 0.5 여 정도 오르다가 이제 그때부터 힘을 쭉 받아서 진짜 10시부터 힘을 쭉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마감까지 1.26% 상승. 와. 3,456. 네. 3,457까지 갔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종가가 고가로 끝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기관이 5천억을 사서 끌어올려줬고 3,500은 아직은 못 보는 그런 상황.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네. 이제 어제로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 아 진짜? 그럼요. 저 어제 인버스 산다, 곧버스 산다 그랬잖아요. 네, 맞아. 곧버스 산다 그랬는데 네. 역시나 똥촉이었습니다. 아, 예. 저는 더 갈 줄 알았어요. 주식은 기세다. 지금 기세가 장난이 아니다. 아, 기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예. 아니 삼성전자가 8만전자 찍었고요. 8만전자. SK하이닉스 5.55% 오르면서 35만 2천 원. 와. 이게 말이 돼요? 하이닉스가 6.5% 올라서 35만 5천 원. 35만 7천 원까지도 갔었고 네. 삼성전자가 3% 오르면서 8만 600원.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예. 자, 어마어마한 시장. 네. 어마어마한 두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진님 그리고 김장렬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아, 네. 뭐라고 말했나요 지금? 네. 아니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네. 말이 안 나올 정도네요. 아, 일단 네. 질문을 딱히 안 하셔가지고 오늘 시장 너무 좋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네, 시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주죠. 화요일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 말 했던 거 물고 필 반이라고. 네, 역시나 다시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가죠. 근데 화요일에 살짝 눌릴 수 있으니까 조심은 하되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물릴 각오하고 반도체 사는 거 괜찮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 표현대로 이제 눌렀다가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눌렸다가 가도 된다라고 각오하지 않고 샀다 그러면 어제 좀 불안하셨을 거고 또 더 기다려봐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어제 못 사고 오늘 날아가는 거 보면서 어떻게 라고 이제 하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에게 또 얘기를 하자면 길게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유동성 장세 속에서 시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뭐 눌림이 있고 또 올라가고 할 때 그 눌림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그 긴 방향성을 보고 일단은 자금을 좀 베팅을 해둔 상태에서 나머지 자금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장입니다. 눌림이 오면은 그러면은 무조건은 너무 과한가요? 이렇게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시네요. 그렇죠. 눌리면 이제 매수의 기회를 활용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어디에 이제 선택을 해서 어디로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대세 상승으로 좀 자리 잡은 건 반도체 정도는 이제 보이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쪽은 계속 보이고 있고, 제가 바이오 이제 주도주 된 것 같다라고 한 다음에 좀 눌려 있는데, 바이오도 저는 흐름이 꺾였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은 눌릴 때마다 좀 담아가도 괜찮은데, 지금 단계에서 이제 조방원을 좀 담아도 되냐. 원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보는데 조선을 지금 강하게 담아도 되냐. 그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치고 가는 걸 생각하면 다른 종목 대비해서 약간 소외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을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나는 조선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조선보다는 뭐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좀 더 좋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게 뭐 어떨 때는 좀 강화됐다, 어떨 때는 또 약하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편하게 볼 만한 것들에 자금을 두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가긴 가되 선택을 잘 해야 된다. 그렇죠. 안 그러면 배가 아픈 장이니까. 네.
그만큼 시장이 좋다. 배가 아플 만큼 시장이 좋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네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1.2% 거의 그 정도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대충 계산하니까 0.95%를 차지했어요. 무슨 얘기냐? 오늘 오른 거에 75%, 4분의 3은 삼성하고 하이닉스입니다.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기여가 또 그 4분의 3, 75%를 비슷하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37대 37 이렇게 가져가고 그게 75%야. 전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으면은 없다는 게 이 정도 비중이 25% 이렇게 갖고 있지 않으면 비중이 한 25% 되니까 시장보다 언더한 사람이 훨씬 많죠. 개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날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그런 거. 어저께 하이닉스 내려갈 때 뭐 기관에서도 저한테도 전화 오고 그러는데 친구들 후배들도 있어서 내가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렇게 헷갈리면 갖다 버려라. 맞아,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투자하지 말고 다시 해. 그렇게 불안하면은. 근데 오늘 또 전화 온 거야. 여기서 아침에 끝나고 나서 이거 10시 끝나고 나서 내가 아침에 뭐라 그러냐. 다른 건 필요 없고 하이닉스만 사면 된다. 그다음에 소부장은 똑같이 가지 않는다. 오늘은 뭐 기분 좋게 다 갔는지 모르지만 이게 똑같이 간다고 저는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홍보할 때는 안 간 거 가야 된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는요. 증권주를 빨리 샀어야 되는 거예요. 증권주 사는 거하고 그다음 가을 하늘 공활한다면 옷 팔리니까 유통주하고 백화점을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빼고. 그러니까 아까 믹스를 물으셨으니까 저 같으면 하이닉스를 박을 해놓고 유통주하고 그다음 증권주 이런 식으로 해서 할 것 같아요. 조방 원에서 조방은 안 살 것 같고 저의 답입니다. 됐죠?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9월 달까지 아마 그렇게 갈 거예요. 9월은 아직 남아 있는데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삼성도 하이닉스도 이제 얼마 정도 삼성은 한 82,000원, 하이닉스는 한 7만 원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차익 실현 욕구가 지금하고는 그러니까 그 지진 날 때도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차익 욕구도 이렇게 딱 어느 순간에 확 올라가거든요. 그 트리거 포인트가 제가 집기로는 한 82,000원하고 한 37만 원에서 아마 크게 한번 요동을 칠 것 같아요.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외국인이 오늘 사주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사주진 않았거든요. 816억 원? 대신 오늘 기관이 5천억 원 넘게 사줬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기관이 올린 장이라고도 봐도 될 것 같은데 기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산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관이 산 거는 외국인 선물 때문에 산 것 같아요. 외국인 선물 매수가 지금 3,300억 정도 됐는데 그거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기관이 순수하게 시장을 많이 산 것 느낌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관도 반도체 쪽으로 그냥 급하게 따라붙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겠죠. 반도체가 어제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오르다 보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못 따라가면 진짜 벤치마크 못 따라가면서 굉장히 크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따라가는 수요도 오늘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 수요도 좀 같이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도 똑같이 보세요? 네, 똑같습니다. 오늘 아마 기관도 힘들었을 거예요. 어저께 하고 나서 분명히 어저께 이익 실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오늘 불이 나게 따라갔을걸요. 그 삼성하이닉스의 그 오버된 부분은 어저께 하이닉스가 그렇게 빠지는 게 4% 빠질 건 아니고 내가 어저께 2% 정도 빠지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렇게 빠지는 건 아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또 역으로 사는데 큰일 났다 싶어 사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오늘 산 물량이 아마도 20-30%는 분명히 들어갔다.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 계속 유지가 돼야지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또 흔들릴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간 김에 한 82,000원, 37만 원 정도는 아마 왜 그 얘기하면 그 전에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의 상단이 82,300원하고 37, 8만 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근처 가면은 이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꽤 있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저는 혹시나 이것 때문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했거든요. 오늘 그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들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했는데 이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이런 말과 함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요 말에 좀 베팅을 해보자. 이런 의견으로 이렇게 기관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요 기사죠.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대통령이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사실상 이제 기합 준 거죠. 네, 자 일로 모여. 자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하나 둘 셋 넷 모여 해가지고 자본시장 정상화에 대해서 5천 간다며. 교체만 정권 교체만 해도 3천 넘을 거라고 했는데 거봐. 내 말이 맞지? 이놈들아. 예.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이 나라 살겠냐. 대체 수단으로 주식 활성화 해야지. 근데 그러면 이제 리서치 센터장들이 잘 해줘야죠.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예. 저는 조금 놀랬던 게 진짜 저 단어를 알고 쓰신다는 게 진짜 이걸 보나? 아니, 대통령이 커뮤니티랑 댓글을 엄청 많이 보십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시요? 그 일인데 그럼 안 봐. 그래서 여론 파악에 꽤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거 때문이다. 요런 것도 이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세요? 영향을 줬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물 영향이 오늘 더 강했던 것 같고 반도체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거는 후반에 작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후반에 전반에 나왔던 얘기는 아니었고 후반에 들어갈수록 시장이 계속 올랐던 게 이 뉴스가 영향을 주면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왔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 보면 바이오가 좀 약세를 보이다가 후반으로 가서 더 강세로 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대한 코스닥을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그러면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조금 더 가는 그런 흐름들도 오후에는 좀 보였다. 이렇게 보이고 저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고 하는 이 밈 같은 이 말 자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밈이지만 이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야, 진짜 진심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만드는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꿈보다 해몽.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땡땡땡 먼저 칠까요? 땡땡땡 칠까요? 네. 땡땡땡이 지나갔네? 오늘 왜 지나갔어요. 이렇게 땡땡땡이 없지? 위에 좀 치시다가 갑자기 우리 대통령 이야기하니까 쏠렸습니다. 제가 어그로를 끌었군요. 어쩐지 땡땡땡 얘기 안 하고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하셔가지고 뭔가 했네. 네. 알겠습니다. 네.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네. 민돌아빠님께서 민트 예리해요. 이렇게 땡땡땡 아무것도 안 해주셨고. 아니야. 그거 진짜 어떻게 찾았어? 그거 비공개. 몰래 한 비공개였어요? 건데. 그럼요. 어이쿠. 예. 탈감님께서 거참 같이 좀 갑시다 땡땡땡. Y2K님께서 지능순. 닥터K님도 오셨고요. B님 땡땡땡 탈감님. 네. K성님 냉정과 열정님. 추른양님 사랑초님 쿼카님. 쿼카님이 국장 고점 신호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카카오킬러님께서 추석 전에는 반드시 익절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네. 예. 강하늘님께서 민준이 파두한테 사과해라. 두 분이 파두 까던 거 생생하게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요? 파두가 뭐 있었어요? 우와 엄청 잘 갔네. 와. 우와 이거 전고점 뚫기 바로 직전이네. 우와. 와. 대단하십니다. 네. 예. 뭐 그렇습니다. 이야. 와 이런 종목을 어떻게 사셨대? 대단하네. 진짜 대단하다. 자, 역시 수익은 이제 야수가 버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저같이 뭐 계산하고 논리 따지고 막 이러면은 사실은 좀 힘들어요. 맞아요. 원래 예. 돈이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럼 뉴턴은 뭐 워렌 버핏 됐어야지. 아이작 뉴턴은. 맞아요. 예, 뉴턴도 파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파도 네. 축하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 네, 혜연이님이 돈 안 풀고 오른 적이 있나요? 돈 푸니까 시장은 당연히 오른다라고 오케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시황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코스피가 1.4% 더 올랐어요. 오. 3,461. 와. 우와. 마지막에 외국인이 2천억 샀네요. 오. 그러면서 코스피가 3,461로 마감을 했고요. 종가가 고가. 코스닥이 1.4% 상승 857. 이렇게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52주 신고가고요. 코스닥 52주 신고가 그리고 코스피도 완전 신고가. 우와. 가보지 않은 길. 야 연봉으로 한번 본다면 이게 연봉입니다. 1980년부터 나오는 연봉인데요. 예, 이전에 코로나 때 3,316을 아득히 넘어서 3,461까지 와 장대 와. 양봉을 진짜. 2025년에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거 잠깐 1984년 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984년 여기입니다. 네, 84년부터 88년. 84년부터 88년 이렇게 두 개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몇 배 올랐는지 대충 한번 보시겠어요? 잠시만요. 84년부터 88년 여기까지거든요. 네, 여기가 코스피가 930. 네. 84년이 114. 8배. 그렇죠. 4년 동안 8배, 9배 갔죠. 좋아요. 네. 네. 그때가 3조 호황 때였어요. 삼저호황 네, 때. 3조 호황. 그리고 플라자 합의 직후에 유동성이 신흥국이나 한국, 일본 쪽으로 굉장히 많이 풀렸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7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때와 같은 3조 호황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달러, 그다음에 저유가, 그다음에 저금리.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제2의 플라자 합의 같은 뭐 구체적으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뭐 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달러 악세를 미국이 유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같이 겹쳐질 게 내년 내후년 시장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유동성의 어떤 파티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때는 이제 개발도상국으로서 이제 막 성장해야 되는. 굴렁쇠소년, 호돌이, 코엑, 엑스포, 꿈돌이 이런 거 하고 민주정권으로 이양해라라고 국민들이 시위하고 막 그때 이제 난리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만 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네, 일본이랑 유럽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미국도 많이 올랐습니다. 유동성이 폭발을. 8배 가긴 했지만 어쨌든 오른다라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의 요소를 따져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데 그렇죠.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3,461, 코스닥은 1.4% 올라서 857. 얘가 1000을 가야 됩니다. 얘가 1000을 가야 돼요. 연말 목표입니다. 다 같이 저희 금모으기 운동처럼 다 뿌리고 다니세요. 코스피는 3,500, 네. 코스닥은 1000. 천수다. 네. 그런 욕심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850에서 1000을 못 갑니까? 맞아. 접신물에 코 박고 죽어야지. 뭡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코스닥, 천스닥 운동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네. 자, 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급 한번 마지막으로 본다면 기관이 마지막에는 조금 팔고 외국인이 2천억이 들어오고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기관이 오늘 4,289억 이렇게 샀고요. 네. 초록색 선 이게 기관, 빨강색 선이 외국인인데 막판에 2천억 들어와서 2,863억. 예, 이렇게 기관이랑 외국인이 골고루 사줬고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위클리 옵션 만기 거기에 좀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529억, 기관이 1,600억,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1,800억 매수, 기관이 136억 매수. 네. 그러니까 현물이나 선물이나 외국인 기관 모두 다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다는 거. 오늘의 이런 1% 넘는 상승이 설명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공자님한테도 한번 시향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종목 수급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 따라갔다. 굉장히 급하게 따라갔다라는 건데 삼성전자에 대한 순매수가 1등이었어요. 3,592억. 오늘 기관 순매수가 4,000억 정도라고 했는데 대부분 삼성전자 붙은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시장이 좋았다가 아니고 전자 빨리 사야 돼. 이거 좀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산 것 같고 그 이외에도 보면 기관은 LG전자가 세 번째,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샀죠. 이런 지수에 영향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좀 많이 샀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가 거의 4,000억 가까이 샀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한 건 로보티즈를 380억을 샀어요, 외국인이. 네, 그다음에 LG전자를 360억. 그러니까 로보티즈랑 LG전자는 이따가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로봇 관련된 이슈가 좀 붙었죠. 그러면서 이 두 개 관련된, 또 LG전자와 관련된 로봇주들이 오늘 불을 뿜는 시장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 테마에서 보면 오늘 좀 재밌는데 여기 테마주에서 보면 한 4% 이상만 좀 잡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게 파란색도 같이 잡히는데 오늘 상승한 종목이나 상승 테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상승 테마 중심으로 하락은 거의 안 보이는, 물론 하락 테마가 없다는 게 아니고 하락 테마가 안 보일 정도로 상승이 굉장히 강조된 시장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코스피에서 거의 600개, 하락 종목이 250개 요 정도니까 상승 탄력과 상승 종목 수
퀄리티와 퀀티티가 다 압도했다. 그렇죠. 다 좋았죠. 네. 근데 상승률을 보면 이거는 좀 재밌다고 했나? 어쨌든 상승률만 보면 대형주가 1.57%가 올랐어요. 근데 중형주는 0.48%, 소형주는 0.61%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르긴 오르고 많이 올랐는데 상승률에 있어서만큼은 좀 차별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외되는 분들은 뭐야 시장 좋은데 난 왜 이래? 라고 하실 분도 분명히 계실 만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현 본부장님한테 사실 아침에 오프닝 벨 할 때랑은 저희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마감 때랑은. 네네네. 아침에는 이제 김정현 본부장님이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는 것 같다. 이제 보노님도 그렇고 살짝 좀 보수적으로 약간 애매한 거에 대한 경계감 이런 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후반 갈수록 어떤 점이 좀 자신감을 국장한테 좀 불어 넣어줬다고 생각하십니까? 포모죠. 포모. 어저께 시네르를 깐 거, 삼성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많이 깐 거에 대한 포모가 왔어요. 그거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큰일 났다. 이거 괜히 팔았네? 아니면 뭐 어저께 찬스였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렇게 들어왔다 보고요. 환율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실은. 환율 내려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관계 없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 환율이 뭐 1,400이 넘지 않은 한 물론 내려가지면 우리한테 아주 해피하지만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여기 가만히 있더라도 원화가 강세가 안 되는 이유를 사람들이 다 인식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시하고 이제 포모 왔다. 이거 잡아야 된다. 그 기관 포함해서. 그래서 기관이 생각보다 많이 산 거예요.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별로 안 샀거든요. 사실은. 그러다가 기관이 많이 사고 전체 분위기가 끌려 올라가니까 같이 조금 건드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한 거죠. 근데 그게 대우준 거지. 시장을 움직이기 가장 좋으니까. 그래서 올라갔다고. 시내로 깐 게 뭐니에요? 저도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시내루를 까다. 알아요? 몰라요. 시내루가 졸졸졸졸. 삼성전자 왔다 갔다. 시내루가 뭡니까? 그 시내루는 아니고 그 스텝이 꼬이고 자기가 일찍 팔거나 아니면 더 살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어제 빠지고 오늘 더 빠지려고 했을 때 들어오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수급이 붙으니까 더 늦으면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싶어서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급이 건드려져서 초반에 이제 기관들이 엄청 샀고 중간에 이제 외국인이 샀고 많이 올라가니까 기관은 조금 약간 차익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수급의 이슈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우리만 오른 건 아니에요. 일본도 많이 올랐고요. 일본도 1% 넘게 올랐고 1% 넘게 올랐어요. 대만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만도 한 0.8% 아까 보니까 8%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반도체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는 맞구나라는 거기에 초점을 둔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건 금리 인하는 새로운 건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금리 인하가 이번에 3번 하더라도 내년까지 계속 금리에서 완전히 이렇게 갈 것인가는 저는 퀘스천이고 아니면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장은 이제 거기에 베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대만도 1.3% 올랐거든요. 사실 금리 인하 얘기가 이제 새벽에 나오고 코멘트 해석하고 그러면서 9시 10시에는 이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라면서 약간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오늘 장이 조금 눈치 보면서 애매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럼에도 시장은 버티면서 강한 종목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뭐 LG전자 같은 종목들 그러면서 조금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애들이 좀 튀고 올라오고 로봇주가 올라오고 뭐 이런 현상이 보였는데 시장 분위기 보니까 다들 FOMC 뚜껑 열었는데 그래 더 갈 수 있겠다. 너도 하면서 이런 매수를 좀 불러오고 기관 들어오면서 쫙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서로 이거 괜찮나 하다가 그래 다 괜찮아 다 합의 봤지 올리자 해서 약간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니케이도 그렇고. 근데 한국이 더 센 거는 삼성 하이닉스에 올린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1.4% 오른 거에 한 75%가 삼성 하이닉스 때문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거 빼고 나면 이게 한 0.7% 정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게 리즈너블하다고 난 봤거든요. 근데 다른 거 봤을 때는 삼성 하이닉스의 포모 어저께 반대로 포모 오늘 그거 역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지속성 여부는 내일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포모가 개인의 포모가 아닌 거잖아요. 기관이죠. 기관의 포모 따로 있고 외국인 포모 따로 있고 다 포모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기관이 이제 삼성 하이닉스를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갖고 한쪽은 별로 없고 이렇게 있습니다. 합해서 비중이 25% 없으면은 오늘 무조건 졌어요.
그거 한 이틀 되면은 거의 죽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올라간 관계없이 자기랑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단기적으로 있으면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많이 빠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반대가 왔을 것 같고 오늘은 또 반대로 올라갔다. 여기에 힘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하나만 드려도 돼요? 김장현 본부장님한테. 네. 진짜 디테일한 거를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어제 말씀하셨을 때 네. 만약에 불안한 사람이 있으면 일단 FOMC가 있으니까 어제 일단 팔고 네네. 다 판 다음에 FOMC 봐라. 맞아. 그런 다음 시장 분위기 보고 그 다음 다시 살 수 있어야 된다. 맞아.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맞아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어제 하이닉스를 팔았다고 치고 오늘 다시 살려고 봤는데 하이닉스가 슬금슬금 올라. 너무 올랐어.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5%까지 올라가지고 하이닉스가 35만 3천 원까지 와버렸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한 시드가 한 1억이야. 그럼 다 팔았다가 지금 또 살려고 그러니까 와 6%면은 얼마요? 600만 원 아니요. 그래서 지금은 또 와 이거 내가 다시 요 가격에 사도 되나? 또 이렇게 약간 타이밍을 진짜 간발의 차로 또 놓쳤을 수도 있잖아요. 나한테 돈 한 1억 맡기고 해. 그런 식으로 하려면. 아니 5%될 동안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아침에 9시부터 시작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이닉스 사야 된다고. 하이닉스 왜 삼성하고 다른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때 사야지. 그렇죠? 방송하는 이유가 뭔데? 이 벌써 2년째 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아무리 장렬히 와도 소용이 없어. 어저께 팔라고 한 것은 팔 자신이 팔고 오늘 2% 올라도 사야지. 3% 사야지. 근데 아침에 11시, 12시 정도 왔을 때 사는 거는 바보 멍충이지. 이미 늦었고. 그렇죠. 어저께 4% 빠질 때 어저께 4%까지 안 빠져야 되는데 이 느낌 이상하게 1% 빠지잖아요. 그럼 진짜 부족하면은 어저께 1, 2% 빠질 때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시 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아침하고 점심하고 저녁하고 오늘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 다른 못 찾으면 자기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네. 능력이 부족했네.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 능력이 부족했네. 바보 멍충이. 그렇게 하면은 주식을 왜 하냐? 능력이 부족하다. 그 당연한 게 가스라이팅 하려.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저하고 친한 사람들은 저를 얼마나 자랑하면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아요. 그럼요. 근데 그거를 잘 활용 못하고 자기 멋대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얘기했잖아. 삼성전자가 아니고 하이닉스고 그다음에 웬만한 그 소부장보다는 하이닉스가 맞다. 낸드는 무직성은 같지만은 똑같이 따라가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않다. 하이닉스는 지속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눈치채면 바로 들어가야지. 특히 어저께 사고 나서 팔고 나서 없으면 그걸 왜 우물짱우물짱거려. 그러니까 팔 때도 과감하게 내려가기 전에 조금 내려가서 팔아야 되는 거고 올라갈 때도 조금 올라갔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4% 될 때 팔지 않고 플러스 4% 될 때 사지 않죠. 마이너스 2% 될 때 팔고 플러스 1, 2%도 사죠. 그러면 그 앞뒤로 먹으면은 엄청나죠.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고 조장한 게 아니고 불안하면은 이게 잘 모르는 거니까 제가 했으면 안 팔죠. 제가 왜 팔아요?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할 때는 그렇게 스킬이라도 해라 이게 근데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5명 중에 1명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걔네들이라고 특별히 여러분들 잘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훅 내려갔다가 2% 빠질 게 5% 빠졌다가 한 3% 올라가야 될 게 한 5% 오르고 이렇게 지랄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한국에 25% 갖고 있는 게 이렇게 하니까 주가가 한 0.7% 올라갈 게 1% 올라갔다가 또 빠지다 이렇게 할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한 익숙한 게 한 몇 번 하다 보면은 보이지. 예, 보이면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지. 예, 그러면 나아지죠. 1년, 2년 뒤는.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건 훼손이 안 됐는데 FOMC처럼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출렁일 것 같으면 팔았다가 그 다음날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는 와치를 해야지. 와치를 해서 변화가 별로 없다 싶으면은 다시 빠르게 들어가는 거고. 예. 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기분 나쁘신 거 아니죠? 아니, 기분 나쁜 거 아니죠. 자꾸 저한테 막 바보 멍충이라고 그러시니까. 돈 벌고 싶어서 같이 와 있는데 저 바보 멍충이 친절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물어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물어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우리 명민진 앵커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런 질문 없었는데 제가 대표에서 물어본 거잖아. 대표가 어딨어요? 그런 질문이 없었는데 제가 물어본 건데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좀 더 내공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공부하고. 네. 바보.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Stop dilly dally. 우물쭈물 하지 말라고. 우물쭈물 하면 안 돼. 대한민국은 우물쭈물 하면 안 돼. 맞아. 아니, 공자님 말씀이 옳다 생각했으면 어제 같을 때 7,000원 아니더라도 5,000원 간다 싶으면 그럼요. 먹방 해야지.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 안 갈 때는 잊어버리고 이제 좀 가면은 갑자기 7,700원 안 애들도 믿어볼까 하고 이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해서 자기 줄 때를 못 잡으면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와닿지가 않죠. 맞아. 그냥 집 팔아서 바로 다 넣어버려. 집이요? 네. 그럼 나 어디서 자? 여기서 자. 아, 여기서 자? 예, 알겠습니다. 네. 슈퍼챗 온 거 몇 개만 좀 읽어볼까요? 네. 어어님께서 명앵커 생각보다 연세가 많으셨군요. 네. 이렇게 2,000원. 아까 그 호돌이 얘기하니까. 호돌이 때, 없었군요. 호돌이 예. 때 없었어. 없었죠. 예. 올림픽 베이비잖아요. 89. 그러니까. 올림픽 베이비지. 89예요? 올림픽. 88 때 이제 부모님. 아. 월드컵 베이비가 그런 월드컵 베이비예요. 네, 올림픽 베이비. 네. 카비님께서 5,000원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따라서 매매할 때 본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 매매는 실패한다? 그래요. 본인 생각이 A라는 게 있고 네. 전문가 의견은 이렇게 양념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맞아. 그런 것 같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행해 주시죠. 네, 우리 공자님한테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여쭤보고 가도 돼요? 오늘 뭐죠? 사실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많이 담았고 거의 다 삼성전자만 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만 보자라고 하셨잖아요. 예리하다. 그게 궁금했어요. 그거만 예. 사면 돼요. 네? 그거만 그 사면 된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먼저 가고 더 많이 가니까 심플하잖아. 바보야. 이 멍청아. 공부 좀 하고 질문을 해야지. 아니, Stop dilly-dallying.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지금 좋은 이슈가 반도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말고도 다른 집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뉴트럴하게 반도체만 반영되는 건 하이닉스니까. 네. 하이닉스가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다른 업황이 좀 경제가 좋아지면서 다 좋아진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같이 갈 수 있겠지만 반도체만 놓고 보면 지금 하이닉스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근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아직 상방이 남아 있는데 뭐 SK 하이닉스는 다 찼다. 맞아. 근데 또 들어갈 제가 수가 얘기한 게 없다. 아니고 그렇게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0%고 하이닉스가 56%거든요. 이게 몇 년 전에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환율이 워낙 강세가 되든 아니면 만약에 채워놓는다면 시가총액은 삼성전자에 조금 기울기가 먼저 갈 수도 있죠. 그런 시기가 잠깐 있을 수 있어요. 잡음이 나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한다 이 테마를 갖으면은 길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가는 게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다만 이제 삼성이 들어와서 하이닉스를 마켓을 뺏는다 이런 잡음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흔들렸던 건데 그게 본질을 보는 게 삼성 때문에 하이닉스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는 게 먼저였던 거고 그다음에 아까 50%고 56%고는 약간 잔챙이적인 거죠. 그런 거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가겠죠. 그래서 둘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다 볼 수 있겠고 그 질문에 나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페이지 8페이지 말씀. 8페이지 페이지 8. 네, 당연히 나오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삼성전자의 이전의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가 지금 말고 네. 지금 올라갔어요. 8만 2, 3천이었고 하이닉스 이전 목표 주가 최근에 올라간 거 말고 보통 37만 원이었어요. 그래요? 네, 이전에. 이전에.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한 8만 8천 원. 12만 원 나왔으니까 하이닉스는 이제 40만 원 정도 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전 목표 주가에 한번 걸린다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성 9만 원, 하이닉스 40만 원. 누가 먼저 갈까? 정답. 하이닉스. 그건 몰라요. 아이 뭐예요? 이 바보야. 그만 대답해 바보야. 그렇게 쉬운 내가 얘기했을 거야. 답이 없는 질문을 왜 여쭤보는 거예요? 오케이. 분기 15조 영업이익이 네. 가시권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먼저 간다. 분기 15조 원 그 실적을 할 수 있는 애들이라고 베팅하는 애들이 먼저 간다. 그렇죠. 참고로 이번 3, 4분기 실적은 10월부터 나오는데 삼성에 대한 얘기는 9조에서 10조 정도가 있고요. 3분기. 하이닉스는 11조에서 12조예요.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고 요 정도 차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15조 정도가 다 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호황인 거야 반도체가 진짜 둘 다 뭐 정도의 차이는 좀 비슷하게 나와. 그러면은 다음 단계 에너지 목표 주가 11만 원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네네네. 두 번째 나왔어요. 목표 주가 삼성 11만 원, 하이닉스 60만 원을 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와. 요거 기본을 하고 요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분기 15조 하고 나면은 27년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이게 뭐 올해 뭐 내년도에 한 50 몇 조 나오겠지 영업이익이 27년이 높아진 20년 이익보다 분명하게 성장한다 두 자릿수. 그러면은 삼성 11만 원, 하이닉스 60만 원 갑니다.
그리고 아까 공자님 얘기한 건 7,500원 아니더라도 그때까지 7,500원 얻더라도 아마 한 5,000원 갈지도 모르겠어요. 2년 내로. 이렇게 되려면 이게 11만 원, 60만 원인데 내년도 영업이 분기 15조 되고 내후년이 이거보다 10% 이상 간다면 이게 11만 원, 60만 원이고 둘 중에 뭐가 먼저 갈까? 이거는 저도 아직 계산을 못 해봤어요. 사실 오늘 반도체 얘기 좀 그만해라 막 이런 댓글도 있었었거든요. 아침에. 안 하려고. 난 원래 하고 싶은 게 오늘 증권주하고 그 현대백화점하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거 다른 얘기라고. 사실은 그거보다도 그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질문해도 되죠? 네, 돼요. 예. 아니,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반도체 얘기 좀 그만. 왜냐면 아침에 살짝 반도체가 간당간당했었어. 사실은 9시 반 넘어서 소부장이 올라오기 시작했지 9시부터 시작해서는 오히려 소부장이 마이너스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오늘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 네네. 하나머티리얼즈 네네. 뭐 이런 애들 올라오는 거 쫙 보니까 역시 반도체 대세 상승이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구나. 네네. 관심을 계속 가지고 요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를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건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예, 어제 빠지고 오늘 그렇게 다시 말아 올린 거 어제보다 더 많이 올렸잖아요. 어제 빠진 걸 완전히 뒤집었잖아요. 물론 어제 과하게 빠진 게 있습니다만 그만큼 힘이 있고 대기하고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오케이. 넘어가죠 이제. 네. 예. 오늘 공자님이 또 준비해 오신 시황이 있기 때문에 뉴스랑 이슈 그리고 섹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시황을 들어볼까요? 네. 그냥 주요 이슈들을 점검하면 당연히 FMC는 기준금리 25bp를 인하했죠. 연내 점도표를 통해서 추가 2차례 인하를 예상을 했었고 제가 얘기한 거에 이제 올해 연내 두세 차례는 무조건 인하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뭐 그대로 이야기가 됐고요. 그러면서 시장은 좀 안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파월 의장 얘기를 보면서 저는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네라는 평가 플러스 앞으로도 시장도 다 괜찮을 거라고 봤었는데 가장 긍정적이었던 게 이제 일단 보험성 인하라는 말이었어요. 보험성 인하라는 말 플러스 관세 영향이 일시적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제는 고용이나 경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말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평가였고 미국 시장을 보면 어제 나스닥이랑 S&P가 꺾이긴 했는데 엔비디아나 AI 관련된 주식들이 나빴지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상승 종목이 더 많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또 영향을 준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요건 하나 좀 재미있는 건데 여기 뭐 하나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네. 점도표에서 유독 하나 딱 떨어지는 게 뭐예요? 네, 이거는 나 누가 찍었다라고 이건 누가 알려줬어요 이미. 누가요? 스티븐 미란이라고. 네, 그분이 이제 금리를 훨씬 많이 인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점도표에다 딱 찍어놨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연준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하다. 네. 미란이. 네, 이런 식으로 뭐 이제 트럼프가 찍어놓은 사람들이 이렇게 플레이를 해버리면 연준의 어떤 금리 정책 이런 것들이 걱정된다라는 느낌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재밌는 이슈는 이제 LG전자가 테슬라의 옵티머스의 밴드로 선정됐다라고 하는 기사는 아니었고 루머. 약간 루머 비슷하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X에 올려놓은 걸 인용한 건데 그 사람이 뭐 공신력이 있나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로봇주류가 굉장히 강했고 어제 또 중국에서 엔비디아 RTX 프로 6000D에 대한 구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 빠졌죠.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반도체가 좀 영향을 받으려나? 라고 했었는데 반도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았고 AI 관련된 주식들은 조금 안 좋았어요. 그 두산이라든가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체 시장보다는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어제 뉴스였는데 어제 뉴스에 좀 다르지 않았나요? 네, 중국 소비 확대. 요게 이제 어제 중국에서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소비 확대 자체가. 저거 안 다뤘는데? 네, 안 다뤘다고요? 네, 어제 발표됐었어요. 중국 서비스 소비 확대에 대한 정책 조치. 요게 발표가 됐는데 중국 보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어제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중국 소비주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중국 주들이 굉장히 강했고 특히나 중국에서는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좋았는데 중국의 소비를 확대한다는 정책들을 보면 뭐 가전 하향이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에 이런 것들에 대한 구매 보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IT 기기가 판매되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이 우리나라 쪽으로도 더 이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주요 뉴스들이었다고 보면 이제 로봇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여기 보면 이게 대세죠. 중국계 테크 산업 소식을 전하는 개인 계정이에요. 이 개인 계정에서
LG전자가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의 서플라이 체인으로 들어갔다라고 밝혔는데 공식적인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기사도 없었고. 그렇지만 LG전자가 일단 5% 올랐고 LG전자와 관련된 기업들이 불을 뿜었는데 LG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로봇 회사들이 있어요. 네.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삼성전자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떠올리면 되고 LG전자 하면 로보스타 로보티즈 엔젤 로보틱스를 떠올리면 됩니다. 로보틱스는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예요. 34.4%.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7.27%를 보유한 2대 주주, 엔젤 로보틱스도 6%대를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 거의 상한가 오늘 간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상한가 근처까지 올랐던 것 같아요. 오늘 28.38% 올랐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테마성으로 굉장히 강하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LG와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움직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는 그 옛날에 애플카 프로젝트 타이탄 그거 때 이제 코로나 때 상한가 한번 갔었었고 그러니까 LG전자는 저렇게 뭐 같이 조인해가지고 프로젝트 한다 특히나 이제 그런 빅테크 기업이라 그런 얘기가 진짜 뭐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그런 날이었고 LG전자가 또 급등했고 부품은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저 루머 자체를 우리가 투자자로서 저거에 대응을 한다고 하면 저런 거는 그냥 날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테마에 대응해서 단타를 치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G전자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이 기업들을 기계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실적으로 연결될 거냐 모르죠. 그리고 이게 실적으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 당장. 근데 옵티머스에 만약 LG전자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로보스타 로보티즈가 진짜 들어간다? 그건 모르죠. 근데 그거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사실은. 부품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로봇을 만드는 이 업체들이 LG랑 같이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좋은 이슈로 받아들이고 들어가는 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이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부품 말고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하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대량 양산에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주 얘기들이 나오면 그건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시성도 있고 거기 들어가는 부품주들은 아무래도 현대차 관련된 뭐 자동차 밴드라든가 현대차가 선정한 국내 기업들이 대량 부품을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관련된 기업들 실적들이 좋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당장 실적은 적다고 하더라도 미래 로봇이 판매가 증가되는 건 누구나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에 대한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부품 늘어나는 기업들에 대한 뭐 수혜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자동차 쪽은 좀 볼만한 게 뭐냐면 싸요. 밸류가 뭐 앞으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밸류가 뭐 PR 기준으로 해서 6배, 뭐 7배 이런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로봇에 엮인다라고 하면 갑자기 밸류에이션이 뭐 10배, 뭐 15배 이렇게 치고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적도 조금 플러스 된다고 하면 거기서 2-3배는 쉽게 날 수 있는 거니까 그쪽으로는 좀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김장현 본부장님은 저 로봇 어떻게 보세요? 사실 LG전자가 그러니까 하나의 재료를 거들어서 오늘 로봇주들이 간 거지 로봇주들이 원래 좀 요새 테마적으로는 테마성으로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제일 탄력성 좋은 것 같아요. 제일 맞아. 반응도 빨리 하고 반응도 많이 하고 그리고 반응도 다양한 종목들이 많이 하고 그렇죠. 그거 성향에 맞는 분들은 계속 빠르게 직관적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이상으로 원론적인 얘기 말고는 어느 종목이 그래서 리즈너블하게 갈 수 있다 아니면 뭐 그런 루머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반도체 장비에 뭐 이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힌트를 드릴 만한 건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실 분은 하시면 되고 근데 끝물에 들어가면 또 바보 되니까 그건 알아서 경험을 하셔야 되고 수업료도 내시고 내가 이름을 헷갈려고 잘못해갖고 또 꼭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처음에 할 때 그렇습니다. 로보스타, 로보로보.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틀릴 수도 있어요. 본인이 급하면은 뭐 보지 않고 하거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틀리지는 않겠지만 조금만 주시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흥분되면은 그때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뭐 들어갈 수 있다 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반도체 관련된 이슈는 그냥 좀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좀 재밌는 건 오늘 신한에서 보고서 나온 것 중에서 이 소부장 쪽을 강조했어요. 소부장. 네, 소부장 중에서 TCK랑 원EQNC,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을 강조했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제 반도체 가동률이 올라갈수록 같이 들어가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제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오른 기업들 이게 다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기업들을 제가 대충 정리해 본 건데. 다 올랐어요. 네, IDM도 올랐고 전공정, 후공정, 테스트, 소재, 부품 할 거 없이 대부분 올랐고 안 오르는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확 쏠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ETF 기반으로 해서 자금이 그냥 쑥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의 쏠림들이 여기서 끝날 거냐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더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더 넓은 개념에서 보면은 양자 컴퓨팅이랑 네. 또 유리기판까지 올랐으니까 유리기판, 유리기판. 실제로 그렇지. 네. 프리 PCH님께서 장렬이형 오프닝 벨부터 여쭤봤는데요. 캠트로닉스 언급 좀 해줘요. 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네. 유리기판이 또 네, 잘 갔기 가져오고 때문에. 있어요. 캠트로닉스 카멘트 할까요? 예. 리포트 나왔어요. 리포트들이 나왔다고. 근데 어저께 무슨 행사가 있었는지 애널리스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 예, 요거 페이지 이게 9이야 10이야 하여튼 10 같다. 아, 잘 보셨네. 메리츠가 탐방 노트를 적었고 신한은 목표 주가 리포트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아는 내용들에서 새로운 건 없는데 자신감을 애널리스트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푸시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사업이 많거든요. 뭐 유리기판만 있는 게 아니고 본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자세히 보려면은 이 메리츠 증권 리포트 그냥 수수수 글로 적은 거 이거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주가 중요하잖아요. 주가를 얘기할 땐 신한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신한을 얘기해요? 네, 신한이 목표 주가를 47,000원을 얘기했거든요. 네.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얼마죠? 32,000원이죠. 괴리가 꽤 있잖아요. 네. 어디까지 가야 말씀드리는데 얘네들이 회사가 준 거 올해 가이던스는 회사가 준 거는 6,500억의 영업이익률 5%예요. 그러면 한 320억 정도 된다는 게 회사 가이던스 줬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390억 거의 400억을 예측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가이던스를 뛰어넘는 정도의 예측을 자기가 하고 여기에서 내년도는 무려 영업이익이 거의 60% 오른 629억을 예측을 한 상태. 순이익은 500억. 순이익 대충 500억. 네네. 순이익 500억 기준으로 지금은 밸류가 내년 기준으로 10배다. 이게 맞다르면 여전히 룸이 많아요. 근데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올해 기준으로 17배면 어떠냐. 이렇게 하더라도 모멘텀적으로는 좀 더 간다고 봐요. 그래서 47,000원까지 다이렉트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걸 다 믿지 않으면 네. 어디 상간에서의 목표 주가는 현실적으로 가능해서 업사이드는 좀 더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얘네들이 그 유리 기판에 대한 그게 나오는 게 연말이니까 네. 연말 정도에 한번 실제 프로그레스 있는지 확인하고 그때 한번 다시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추석 다가온다고 이렇게 네. 종목을 또 선물로 잘 설명을 또 해주시요. 공짜도 없고 우리 선물 좀 감이라도 좀 보내주시고 감? 4명이 같이 먹게. 어저께 우리 광고한 거 있잖아요. 꽃감? 그 홍시? 건시. 건시? 와이프가 좋아하더라고. 그거 맛있죠? 네. 그거 진짜 맛있어요. 한 번 더 광고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맛있는 거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예. 진짜 맛있는 거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어제는 약간 디저트였다면 오늘은 밥도둑 해운대 한우를 들고 왔습니다. 무려 뚝불 한우 800g 최초로 38,000원에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왔는데요. 60년 전통 해운대 암소 갈비찜. 여기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맛은 보장이 됐습니다. 일단 명행과 우리 본부장님이 드셔주고 계신데요. 60년 전통 맛집. 2대째 이어온 특제 비법으로 양념을 했다고 하는데 두 분께 바로 여쭤볼게요. 맛이 어떤가요? 말을 할 수가 없어? 오늘은 그 고기 굽기도 어때요? 적당해. 기가 막혀. 아주 적당해. 이렇게 줘야지. 네, 이렇게 하면 계속 먹겠다. 기가 막혀. 추석 선물이죠? 추석 선물. 추석 선물로 드려도 되겠네요. 네, 일단 400g 2팩, 총 800g에 38,000원에 들고 가실 수 있고요. 아니면 400g 3팩, 총 1.2kg에 49,000원에 들고 가실 수 있는데 여기 너무나도 유명하고 너무 맛있기 때문에 추석에 뭐 부모님 아니면 지인들께 선물을 해도 너무나도 좋아하실 선물이니까요. 이거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것 같은데. 드셔볼 공자님이 드시면 오늘은 진짜 팩폭해도 맛있다고. 맛있다고 할 거예요. 할만한 맛이다. 저는 고기를 자주 먹진 않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어때요, 민준 씨? 맛있어요. 양념 맛이 어떤지 궁금해. 그냥 일반 불고기가 아니라 네네. 광양식 바싹 불고기 있잖아요. 숯불에 구워 먹는 거. 맞아. 그런 불고기예요. 그래서
약간 물 많은 그런 불고기 아니라 예, 바싹 구워 먹는 고기라서 너비아니 같고 되게 맛있어요. 양념도 너무 달지 않고 육향이 쫙 나면서 약간 불맛도 나고. 리액션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네요. 리액션이? 너무 맛있어. 끝내줘. 한 3배는 먹을 것 같아요. 저 양이 적거든요. 예. 세 그릇 더 줘도 다 먹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해운대 한우 갈비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두 분께서 맛있게 드시는 동안 삼성 노트북 11세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뭐 램은 32기가, 뭐 색상은 메탈릭 그레이, 요거 보시는 요 색상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윈도우 11을 탑재했다고 합니다. 용량도 이거 상세 페이지 들어가셔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인 것 같아요. 120만 원짜리 정가를 핫딜가 59만 8천 원에 들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무려 1차, 2차, 3차 다 완판이 되고요. 지금 4차라고 해요. 딱 100대가 한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A급 리퍼 제품이라서 저렴하게 들고 가실 수 있는데 대신 무상 보증으로 15개월 된다고 하니까 안심하시고 구매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역시나 구매 고객분들께는 샤오미 USB 선풍기와 무선 마우스를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먹고 있네요. 그 정도로 맛있나 봐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다 먹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불고기는 진짜 아니 추석 때 요거 셀링 포인트가 그거예요. 추석 때 이제 불고기가 필요하고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고기 한 점 딱 먹을 그런 식사 시간이 필요한데 400g씩 2팩해서 800g인데 38,000원. 그리고 3팩 하셔서 1.2kg인데 49,000원. 엄청 싼 거예요. 1.2kg에 49,000원이면 추석 요걸로 딱 퉁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해운대 암소갈비 맛있는 거 싸게 딱 가져가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맛집이라서 웨이팅이 길어. 웨이팅 엄청 길어. 근데 집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먹으면 해운대 암소갈비 그 서비스 하시는 분 팁도 줘야 돼. 맞아. 돈 많다. 왜요? 팁도 주니까. 저는 해운대 먹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한국도 팀 문화가 될 것 같아. 생길 것 같아. 팀 문화 생길 것 같아. 안 돼. 여기 우리 반도체까지 짚었던 것 같은데 다음 뉴스 볼까요? 네, 양자주가 많이 올랐었죠. 네네.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 양자주가 굉장히 강했고 어제 특히 양자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DF 퀀텀이 19% 오르고 아이온큐 5% 뭐 이렇게 올랐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었냐를 보면 뭐 최근에 양자 관련해서 엄청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아이온큐의 최고 경영자가 좀 파격적인 주장을 하나 한 게 있었어요. 인터뷰에서 2027년까지 1만 큐비트의 양자칩을 개발할 건데 이 칩이 블랙에를 구식으로 만들 거다. 2027년 기준으로. 그래서 자기 양자칩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AI 칩이 될 거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양자칩은 사실은 성능은 좋은데 특정 기능에 최적화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화학, 암호화 같은 특정 전문 분야에서만 쓸 수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범용칩으로 될 거냐는 아직 의문입니다. 시장에서 의문을 갖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파격적 주장 때문에 양자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는 아니었는데 미국의 에너지부와 파트너십 체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허니웰이랑 그다음 DOE랑 채터누가 전력위원회 그리고 아이온큐 4개의 기업이 4개 기관이 우주 양자 기술을 개발하는 데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러면서 어제 그저께인가 아이온큐가 좋았거든요. 근데 어제도 같이 좋았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 계속 이제 아이온큐만 얘기 드리는데 아이온큐가 또 M&A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라는 회사를 하나 인수했고 이 회사가 이제 고급 양자 센서를 하는 회사인데 1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5천억 정도에 인수했고 그다음에 벡터 아토믹이라는 회사도 인수했는데 미국 정부를 최대 고객으로 두는 회사고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군수 쪽으로도 양자칩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붙었거든요. 근데 아이온큐와 관련된 이슈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양자 관련된 주식들도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특징적인 건 콜옵션 관련된 거래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양자주들이 좋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유동성 때문에 좋았다라는 것들을 양자 쪽에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았어요. 양자 관련된 주식. 이것도 지속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양자 테마는 계속 한 번씩 오를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정해진 미래잖아요. 양자컴 같은 경우. 로봇 같은 경우에도 로봇은 정해진 미래니까 로봇과 관련해서 확실한 주도주들은 그냥 갖고 가세요라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물론 흔들릴 때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한 미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숫자로 확
확정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보이기 시작할 때는 오히려 그게 꼭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로봇 관련된 주식들은 괜찮고 양자 관련된 주식들도 괜찮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제대로 된 주식이 거의 없어요. 네, 그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거고. 아이온큐와 협력하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관련된 회사가 지금 이제 그 인텔리안테크라고 위성 좋죠. 인텔리안테크. 네, 그 회사가 협력을 하고 있고 어제 하나 공시가 나왔어요. 갑자기 좀 샜는데 저는 이 회사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어제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파나소닉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로부터 수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기존에 안테나 사업을 하는 게 해상용 위성 안테나 쪽을 하고 있었거든요, 주로. 근데 어제 항공용 안테나가 나왔어요. 근데 항공용 안테나 규모가 대규모 수주가 나온 게 처음입니다. 근데 항공 쪽으로는 원래 정지궤도 위성을 사용했었는데 정지궤도 위성은 높은 고도에 있기 때문에 통신이 약간 불안정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궤도 위성을 활용한 통신을 제공한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항공 관련된 사업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좀 붙는 것 같더라고요. 인텔리안테크는 여러모로 봤을 때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거 모르겠고 나는 좀 쉬고 있는 것 중에서 나중에 갈 거 좀 찾아주세요라고 한다 그러면 인텔리안테크 지금 공부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쟤네도 웃기네. 저기 지금 아이온큐랑 양자 컴퓨터 얘기하는데 어제 얘기 나온 거는 파나소닉 에비오닉스랑 그 저궤도에 맞아. 그 위성 고 410억? 네, 410억 규모 수주가 나왔죠. 네. 그거 하면은 그거 비행기에서 인터넷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좋다. 비행기에서. 요새도 1등석은 되지 않나? 그래요? 네, 돈 되죠. 근데 아까 내야 말씀드린 되잖아. 정지궤도가 돈 내야 돼요. 근데 정지궤도 위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기존에 조금 통신이 불안정한 게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면 더 가깝잖아요. 그리고 저궤도 위성은 훨씬 더 많이 쏩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성을 많이 쏘잖아요. 그런 위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좀 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이것도 좀 지겨운데 연료전지도 계속 급등하고 있어요. 뭐 어떤 게? 연료전지. 연료전지. 네, 수소 연료전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보면 어제 연료전지 관련된 주식들이 급등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연료전지가 분명히 부각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원전보다 연료전지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는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단기에 이거를 전력을 맞추려고 그러면 신재생은 일단은 트럼프가 제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맞추려면 복합화력 발전이랑 수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 관련된 주식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좀 강했던 것들은 비나텍이 있었어요. 비나텍 같은 경우는 슈퍼커패시터를 하는 회사인데 전력을 저장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연료전지 발전을 할 때 전력이 약간 불안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통해서 전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초반 전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전압이. 그래서 이때에 저장된 전력을 뽑아주는 그 슈퍼커패시터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반으로 해서 연료전지향으로 슈퍼커패시터 수주가 나왔고 실제로 실적이 꽂히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연료전지 관련된 발전으로서 굉장히 부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전지. 근데 조방 원이잖아요. 그만큼 원전에 대한 수요가 되게 크다는 건데. 그렇죠, 크죠. 근데 너무 느리니까 수소가 대체가 된다. 그런 조방 수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료 전지는 대규모 발전은 안 돼요. 네, 아직은 그런 만한 수소를 대규모로 뽑아낼 정도도 안 되고. 약간 니치 마켓 지금. 네, 근데 니치 마켓 속에서 원래 이 시장이 조금 열리기 더 기다렸었는데 생각보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바로 필요한 전원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는 전원. 원전 같은 경우 데이터 센터 옆에 못 짓거든요. 네, 전력 기기 인프라도 필요하고. 근데 데이터 센터 그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사이트에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트를 옆에 짓는다는 거의 장점은 사이트 부지를 따로 물색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플러스 여기에서 전력이 연결되니까 전력 인프라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장점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전력으로서 연료전지들이 많이 수요가 있고 실제로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료전지 기업들도 아까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 미국의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는 이번에 2분기인가요? 최근 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료전지 쪽에 빠르게 수주도 나오고 있고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근데 여전히 적자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고 모멘텀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엮이면서 실제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네, 내가 같은 질문을 했으면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을 텐데 와 제이님께서 네. 그런 연결이 와 하면서 연결 잘해야 돼. 어마어마하다고 고맙습니다. 그럼 궁금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있을까요? 다음 뉴스는 아닌데 이거는 네. 그냥 아까 연료전지 추가적으로 조금만 얘기 드리면 150조 원 국민성장 펀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디에 어떻게 투자가 될 거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방향을 보면 직접 지분 투자가 15조 원, 인프라 투자에 50조 원, 간접 투자에 35조 원, 대출에 50조 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투자는 한 100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AI 투자가 30조 원으로 강조가 됐잖아요. 가장 많고 반도체가 21조 원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AI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AI 관련된 주식들을 그냥 관심 갖고 계세요.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부에서 찍는 산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 다시 분명히 이제 부각받을 거고 내년에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슈가 된다 그러면 AI 주식들 다시 갈 수 있으니까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관심들 두고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소외되고 그렇다고 따라가기는 좀 부담스럽고 하다 그러면 지금 AI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수소 연료전지도 3조 1천억 정도. 원래 이제 예상이 없었는데 이게 들어왔어요. 저거는 구체적인 숫자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시인가요? 여기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거예요. 저 네. 나온 거예요. 예. 네, 발표된 겁니다. 발표된 이거. 거예요. 네, 150조 원 어떻게 투자할 건지 발표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오늘 50조 원이라 그래가지고 저게 어떻게 50조 원일까 했는데 150조 원이 맞는 거예요? 150조 원. 150조 네, 원. 여기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금융위 출처. 100조였어. 처음에 100조였는데 막판에 50조를 추가해가지고. 네, 추가했죠. 그 트럼프 방식이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한 100조 하려고 그러다가 야 50 더 내. 네. 이렇게 부자들 그렇지. 불러다 놓고 야 너 얼마 할 거야? 맞아. 다음 너 얼마 할 거야? 똑바로 안 해 이 새끼야. 이렇게. 맞아. 트럼프 방식. 예, 한국도 비슷합니다. 네. 예, 그래서 150조 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연료전지가 추가적으로 좀 부각받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주식들도 또 여기 2조 1천억 정도 투자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로봇도 이것 관련된 이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젠 RNN 같은 경우는 로봇주인데 LG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로봇 전반적으로 좀 시세가 강했던 것들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던 것 같다. 이런 거죠. 오케이. 저거를 자금별로 우선순위로 보는 게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이런 거는 좀 적을 것 같은데 반도체랑 비슷하게 투자를 하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네. 그 양이 그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는 것도 투자하는 데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겠죠. 근데 AI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면 투자 규모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될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모빌리티는 2차전지랑 자동차가 2차전지 빠지고 자동차 쪽으로만 들어간 건데 저도 이게 어떻게 들어간 건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생각보다 제가 규모가 크네요. 이건 안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모빌리티가 좀 커 보여가지고. 네. 근데 원래 저기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 예. 왜? 아니요. 예. 원래 일이 다 그렇죠. 일단은 질러 보고 그 다음 맞추면 되는 거지 뭐. 구체적으로 저 하나하나 따져서 하나 일단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느낌으로 가는 거니까. 느낌으로 가니까.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봤고요. 자 오늘 시황은 그 정도까지. 네, 뭐 하락했던 섹터들이 중소조선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중소조선주. 네, HJ중공업이나 SK오션플랜트가 오늘 시장 하락에서 가장 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워낙 강하게 올랐었고 이제 이슈가 MRO 관련해서 추가로 이슈 붙으면서 올랐던 거기 때문에 뭐 조정도 좀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방산 원전 LNG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다 이제 지금 조정이 나왔어요. 이게 반도체 쪽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시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 따라가면서 이 방산 원전 LNG 조선 쪽을 좀 매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잠깐 이제 본부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조선 방산 쪽으로 지금 다시 붙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네, 여기 모멘텀 붙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방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또 추가 수준 모멘텀이 좀 있긴 하거든요. 현대로템이나 뭐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좀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락 이슈 이렇게 잡아주셨고요. 사실 하락 폭이 막 엄청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조선주 빼고는 안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4시 23분 지나가고 있어서 김정일 본부장님 자료 하나만 딱 보고 그 다음에 두 분의 오늘 한마디로 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그 자료 하기 전에 네. 오늘 제가 종목을 얘기했잖아요. 네. 관심을 반도체만 보지 말라고 했던 거. 돌고 돌면은 이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은 옷 사고 소비 쿠폰 오면은 돈 쓰고. 소비 쿠폰이 또 와요? 2차 소비 2차 쿠폰. 이번 주가 다음 주인가? 그거 연봉 높은 사람 해당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안 될 거야 대부분이. 저 연봉 아세요? 알죠. 우리는 해당 상관없지만 어쨌든 돈이 도니까. 돈이 들고 그러면 날씨가 9월달에 의외로 우리가 괜찮대 날씨가. 작년 9월이 워낙 더워갖고 오히려 백화점 그 매출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백화점에서 쓰는 비율도 생각보다 점점 늘어나려고 해요. 2년 전에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국도 그런 초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현대백화점을 보실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이젠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150조 얘기했는데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리 이 정부가 그렇게 되면은 벤처 캐피탈에 대한 주식도 관심이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 말씀드린 거 이것도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겁니다. 미래에셋 벤처는 어디 투자하냐면 리벨리언 아니면 세미5 이런 그 엄청난 회사들이 투자했는데 이것들이 다 연말 내년도 되면은 내년도 중에 다 상장해요. 그 차이만 해도 엄청난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미래에셋 벤처도 숨어 있지 않지 제가 다 얘기했으니까 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만약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면 삼성전자 말고 뭐 사냐면 저는 이거는 관심 있을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 내가 살 수 있다고. 현대백화점 아까 미래에셋 벤처는 다른 캐릭터인데 하나는 약간 쇼텀적이고 하나는 롱텀적인 건데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종목이 뭐래요? 미래에셋 캐피탈? 미래에셋 벤처 투자. 아 미래에셋 벤처 투자. 근데 또 이게 괜찮다를 한꺼번에 사지 마세요. 이거 어쩐 나쁜 일이 있어 갑자기 빠질지 몰라. 분할해서 사시고 팔 때 그냥 가차 없이 파는 거고. 추천이 아니라 그냥 이 정보 공부해봐라. 아니, 반도체 말고도 이런 게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준비했던 거는 이겁니다. 요건데 삼성전자 잘 나가죠. 삼성전자 10만 원, 11만 원 빨리 가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15조 말고. 15조 본다고요? 15조 분기 영업 말고 삼성전자 빨리빨리 가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죠. 네. 퀄 테스트.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외부에서 해주는 거. 삼성전자 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한번 봅시다. 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5페이지. 5페이지. 네. 삼성전자 용인 반도체 투자하는 거 아세요? 아, 그럼요. 이게 360조짜리거든. 네. 2030년까지 360조 투자하는 건데 이게 지금 바틀레에 걸렸어요. 이게 이게 뭐 환경 이런 쪽에서 행정 소송을 올해 3월달에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전력망 인프라 문제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어저께 판결이 나왔어요. 삼성 그다음에 국가 제대로 전력 사용량 계산 안 해주고 간접 배출 부분 어쩌고저쩌고 안 했기 때문에 재료를 공개하고 그다음에 청문회가 아니고 그거 다시 해라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승인 절차가 지금 또 너무 빨라졌다. 보통 4년 걸리는 거 1년 9개월만 해주는 거 너무 빠르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환경단체하고 몇 군데에서 행정소송 걸었거든요. 이런 거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거가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돼야지. 이게 자꾸 이렇게 되면 이래저래 해외로 러시아는 촉매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있다.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외국에도 이런 이슈가 될 때 결국은 기업하고 컴프로마이즈가 되거든요. 네, 대기업이 아니고 그 국가하고 지방 경제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이게 좀 대승적인 관점에서 빨리 엑셀러레이션 됐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원래 올해 말 브레이크그라운드 해야 되거든요. 이거 미뤄지면은 미국에 투자하는 걸 더 엑셀러레이션 되는 하는지 저는 보기엔 거의 90%다. 여기에서 뭘 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할까요? 네, 하시죠. 네, 마무리 그냥 끝낼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뭐 있는데 그거는 내일도 있으니까. 네. 지금 몇 시간이 지나면 또 내일 되면 오늘의 한마디가 또 내일이 오늘의 한마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시간이 돌고 보니까 내일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일 금요일이고 안 나오시죠? 내일 나오죠. 내일 나오잖아. 금요일 날 나오세요? 네. 바보. 죄송합니다. 더 공부를 내일 많이 나오세요. 하겠습니다. 언제 보기 싫으시군요. 목금에 나오시는 화목금. 화목금. 네. 하지만 추석 연휴에는 이제 잠시 쉬셨다가 그때는 제규가 추석 연휴 또 쉬세요?
공주님이니까. 공주님. 공주. 아이고. 공주 외로워. 예전에 김작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아침부터 쭉 시장을 보시다가 결국은 또 한 번 사상 최고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대단한 증시, 대단한 K 증시, 대단한 코스피. 내일은 3,500선에서 금요일을 마무리하기를 바라면서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오프닝 벨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